코스튬 파티에 참석한 한 남자. 심리학자 프로이트로 분장한 그에게 말을 하지 않는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How could you tell? Clearly, I'm gonna need a drink. You? 수첩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남자와 여자는 함께 춤을 추고 번호를 교환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Look, it's lonely out here, so you better learn how to talk with me. 주인공 올리버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커밍아웃을 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올리버는 아버지마저 암투병 끝에 돌아가시면서 약간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던 강아지 아서와 함께 참석한 파티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둘은 은근하지만 분명하게 서로에게 끌리게 되죠.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안나와 서로 소원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관계에 대한 염세를 느끼며 자라온 올리버. 이 둘은 행복한 연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My mother didn't know she was Jewish until she was 13. 영화 비기너스에는 올리버의 나레이션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레이션으로 등장인물들이 자라온 시대상을 주로 설명하는데요. 이런 설명 장면에서는 사진이나 오브제를 하나씩 띄워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연출인데 프레임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인물들이 자라온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마치 자료 화면처럼 나열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는 태도나 선택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버의 아버지 할은 시대가 자신에게 원했던 대로 정체성을 숨기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올리버에게 커밍아웃을 하죠.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다양한 게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앤디와 매일매일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기도 합니다. 에세이를 쓰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스스로를 마음껏 표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할은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젊은 시절 좀 더 함께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 때문은 아닌지 후회하기도 하죠. 숨길 수밖에 없던 삶에 대한 후회와 새롭게 맞이한 삶의 즐거움 속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할은 나이는 제일 많지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노년의 품위를 잃지 않는 할의 모습에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자체이니까요. Andy's moving in. Yeah? 올리버는 말보다는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담은 시안을 보여줄 만큼 때로는 세상과 약간 단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서로 소원했던 부모님을 보고 자란 탓에 관계에 대해 약간 염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이고 아버지가 커밍아웃을 한 후에는 엄마도 원하는 삶이었냐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안나에게 끌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민망해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적절한 위로를 해주는 안나에게 점점 끌리게 되죠. 올리버는 영화 초반 강아지 아서에게만 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타인과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는 올리버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아서는 가장 좋은 대화 상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그의 주변에는 닫혀있는 문을 끝없이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연히 나타난 안나는 물론 올리버의 기분을 끌어올려주려 노력하는 친구들. 다정하고 친절한 아빠의 애인 앤디. 올리버는 영화가 진행되면서 천천히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매갈이 없는 걸음걸이, 예민해 보이는데 어딘가 꺼벙해 보이기도 하는 눈빛을 연기한 이 배우는 이완 맥그리거입니다. 트랜스 임포팅, 벨벳 골드마인, 물랑 루즈, 아일랜드, 그리고 스타워즈 등으로 매우 유명한 배우죠. 역할에 따라서 귀신같이 억양을 바꾸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감은 건지 안 감은 건지 약간 헷갈리는 머리 스타일과 수수한 듯 하면서도 깔끔하고 귀여운 패션, 그리고 클로즈업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맑은 눈동자로 다양한 톤의 슬픔을 연기합니다. 미간에 패이는 주름의 깊이와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연기하며 어떤 때에는 안아주고 싶고 또 어떤 때에는 자리를 피해주고 싶은 다채로운 슬픔을 표현하죠. 배우가 직업인 안나는 해외 촬영이 많은 직업 특성상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파티에서 만난 이 슬픈 눈의 남자에게 먼저 애프터를 신청하고 다정하지만 늘 외로워 보이는 이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죠. 올리버의 동거 제안에 예스를 하긴 하지만 그의 집에 좀처럼 짐을 풀어놓지 못합니다. 이 옷장에 내 옷을 넣게 되면 우리 둘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전과 180도 달라져 버린 생활 환경에 안나는 계속 적응을 못하고 결국 그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올리버를 감싸주는 안나를 연기한 배우는 프랑스의 배우 멜라니 로랑입니다. 선하고 큰 눈, 잘생긴 코, 동글동글한 프랑스식 악센트의 영어를 구사하는 멜라니 로랑은 바스터즈 용감한 녀석들, 나우 유 씨 미 1편 등에 출연했던 배우인데요. 여러 단편과 장편을 연출하는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멜라니 로랑은 허스키한 목소리와 차분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대담한 듯하지만 한 곳에 머물러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안나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영화 내내 단 한순간도 머리가 잘 비껴서 있지 않은데 이마저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안나 그 자체 같아요. 상대 배우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절대로 존재감을 잃지 않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표현을 잘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경험이 쌓이고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삶도 되게 풍요로워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잠깐 정리할 틈도 없고 특히 누구 하나 온전히 마음에 품어두는 것도 사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려다가도 자꾸 검열하고 눈치 보고 결국엔 그냥 삼켜버리기도 하고요. 무슨 말만 하면 진지충이네 선비네 하면서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이는 세상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은 표현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좋아하는 게 분명 있고요.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취향들을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싶어 해요. SNS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 같고요. 새해에는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면 입을 열어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사람이던 그 밖에 다른 무엇이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마음껏 사랑에 빠져도 괜찮습니다.